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술사 조신영입니다. 오늘은 관찰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기억술 강의를 보고 또 연습을 해봐도 실력이 잘 늘지가 않는다, 나는 좀 타고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기억술에 필요한 기초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기초 능력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기억술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연습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억술에 필요한 기초 능력 중에 하나인 관찰력을 기르는 방법, 그리고 관찰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영국 드라마 셜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셜록이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죠. 근데 관찰력도 뛰어날 뿐더러 엄청난 기억력도 자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찰력이 뛰어나면 기억력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력과 기억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다면 그만큼 기억력도 뛰어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술을 함에 있어서도 관찰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술의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높이고 기억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우선 먼저 관찰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찰을 어떻게 해야 셜록처럼 잘 할 수 있을까요?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보는 것? 아니죠. 관찰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대상을,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찰을 잘 하려면 그 대상에 집중을 잘 해서 바라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찰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관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방법,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찰을 잘 하는 방법,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창의적으로.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심입니다. 관심. 우선 대상을 먼저 관찰하기 이전에 관심부터 가져야 돼요. 대상에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애초에 관찰부터 잘 되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에 관심이 없고 또 흥미가 없으면 아무리 그걸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든 뭐든 대상을,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선 먼저 대상의 관심을 그리고 흥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상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관찰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로 관찰을 하는 방법은 먼저 깊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찰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냥 무작정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관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항목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일단은 색상부터 본다든지, 아니면 형태, 크기,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그거를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려고 해도 무엇부터 관찰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막상 하려고 보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대상을 왜 관찰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무엇부터 관찰할지 정해야 되는 것이죠. 색상, 그리고 형태, 크기, 질감, 이렇게 관찰 대상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세하게 관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관찰 방법,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관찰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또 기억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찰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관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창의적인 관찰입니다. 자, 창의적인 관찰은 뭐냐?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죠, 대상에. 이번에는 그 대상으로부터 살짝 몇 걸음 뒤로 떨어져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창의적인 관찰은 첫 번째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각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뭐 옆에서 위아래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직접 그렇게 관찰을 해보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관찰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선 오감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다양한 감각으로 대상을 인지를 하는 것이 관찰을 창의적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이란 것은 같은 대상을 보고도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가령 같은 조각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볼 때는 뭐 단순한 조각품, 뭐 구조물에 지나지 않겠지만 뭐 미술을 좀 볼 줄 아는 사람, 미술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그것이 어떤 미술적인 가치를 지닌 대단한 조형물, 조각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역사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다양한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하기 전에 대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관찰을 할 때는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뭐부터 보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그 관찰하는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차례 관찰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의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한데, 창의적인 관찰이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찰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뭐 이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대상들을 연습 삼아 관찰을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처음엔 잘 되지도 않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관찰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관찰하는 훈련을 매우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억술에 있어서 관찰을 잘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기억술의 실력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